그런데 이 북극항로 이야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북극항로에서는 모든 배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누가 쇠빙선을 갖고 있느냐, 누가 실제로 북극을 다녀봤느냐가 곧 패권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 위에 당연히 한국도 존재합니다. 네, 이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선업 강국이 된 걸까요? 원래 한국은 배를 잘 만들기는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배는 잘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었던 판옥선 같은 배들은 동아시아에서도 큰 배 축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큰 배 만드는 나라가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다를 활용하는 경우가 정근대 시기에 동아시아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조선은 그렇게 큰 배들을 많이 만들었냐? 일본이랑 조금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작은 배들을 많이 만들어요. 왜구들 해적질 하려고. 그런데 이제 조선은 그걸 막아야 되니까 여기에 왜구들을 막기 위한 배들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작은 소형 배들이랑 전투를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큰 배들을 많이 만드는 조선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나무로 큰 배를 만드는 거랑 이게 철강으로 큰 배를 만드는 거랑은 다르다 보니까 철강으로 큰 배를 만드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 근대 이유가 되면 이게 거기에 걸맞는 조선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갖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선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강제병합 이후가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술이 이제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민지 이후로 한반도에 조선소가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소형 조선소들은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반도 땅이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조선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소들은 만들어지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죠. 식민지 조선에서 만들어졌었던 조선소에서 일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줬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걸 텐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가 되면은 배를 만들거나 큰 배들을 건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술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조선소는 있는데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못 갖고 있다가 1968년이 되면은 이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그 박정희 정권 시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걸 국책사업, 4대 국책사업 중 하나로 넣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뭐 조선 중요하니까 보다 싶겠지만 1968년이면은 아직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조선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까지 중화공업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박정희 정권 시기면 당연히 이제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그럼 조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지목당했었던 사람이 이제 정주영 회장이었고 현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가 이제 조선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습니다. 조선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돈을 빌리러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조선소 짓겠다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게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기술력도 없고 지을 아직 공장도 없는, 그래서 다 빤지를 놓게 되고 최종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데가 영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그 유명한 일화가 이제 나오는 거죠. 500원짜리 이제 지폐 주면서 이게 뭔 줄 아느냐? 거북선이다. 철갑선을 우리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예. 거북선은 철갑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로 어쨌든 그걸 따냈는데 그때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죠. 빌려주는 대신에 그런 배를 건조하겠다는 회사를 데리고 와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인 거죠. 그리스에 있는 어떤
회사가 아직 돈도 못 빌렸고 만들 수 있는 조선소도 없는 회사에 배를 사겠다라고 건조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현대조선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선소를 먼저 짓고 조선소가 지어지면 조선소에서 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기간이 보통 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조선소를 만들면서 배를 지어요. 조선소가 3분의 1 정도 만들어지면 그 3분의 1에서부터 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가 완성이 됐을 때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계약보다도 좀 더 빠르게 계약을 만들어내서 조선소에서 그 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게 한국 조선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게 한국 조선 역사인 거죠.